안녕하세요. 오늘 스포츠입니다. 주요 경기 콕 집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리그 3위 토트넘 대 리그 13위 에스턴 빌라 경기 분석입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 들어 가장 공격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4-3-3 전형 아래 히샬리송이 제공권과 압박의 중심에 서며 팀의 전방 템포를 끌어올린다. 그는 단순한 골게터가 아니라 압박의 트리거이자 이선 침투를 여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우측의 쿠두스는 빠른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사비 시몬스는 중원에서 방향 전환과 패스로 경기의 리듬을 만든다. 오도베르는 폭넓은 움직임으로 측면을 파고들며 팔리냐는 세컨드 찬스 상황에서 중거리 한 방을 노린다. 전체적으로 공의 흐름이 유기적이고 점유와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다. 빌라는 4-2-3-1 체제 아래에서 와킨스를 중심으로 역습을 노린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립되는 경우가 많아 효율이 떨어졌다. 맥긴과 틸레만스가 중원에서 흐름을 만들어보지만 강한 압박을 받는 팀을 상대로는 템포가 쉽게 끊긴다. 수비적으로는 간격을 좁히며 블록을 세우지만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느려 빠른 전환형 팀의 약한 편이다. 특히 사비 시몬스처럼 전진 패스 타이밍이 빠른 플레이메이커를 상대할 땐 대응이 어려운 구조다. 토트넘은 히샬리송 쿠두스 오도베르로 이어지는 삼각 공격 라인을 유지할 전망이다. 사비 시몬스가 그 뒤에서 볼 배급을 담당하며 팔리냐와 함께 미드필드 라인을 단단히 한다. 빌라는 와킨스가 원톱으로 그 뒤를 맥긴과 틸레만스가 지원하는 형태다. 핵심 매치업은 쿠두스 대 루카 딘의 측면 싸움이다. 쿠두스의 드리블 돌파가 성공한다면 빌라의 수비 밸런스는 금세 무너질 수 있다. 빌라 역시 최근 흐름이 나쁘지는 않다. 통계에 따르면 승패무 패턴에서 유동적이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복귀 흐름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다만 중요한 건 강한 상대를 만나면 템포나 전환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토트넘은 홈에서의 템포 유지력이 강하다. 초반부터 압박 강도를 높이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사비 시몬스의 전진 패스가 경기를 풀어낼 열쇠가 될 것이다. 빌라가 수비적으로 버티겠지만 중원에서의 밀도 차이가 크다. 결국 볼 점유와 템포 전환 두 가지 모두에서 토트넘이 한 단계 위의 완성도를 보여줄 것이다. 리그 8위 코모 대 리그 5위 유벤투스 경기 분석입니다. 코모는 4-2-3-1 구조로 양측면을 적극 활용한다. 두비카스가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로 공격의 중심을 잡고 보이보다가 좌측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크로스 타이밍을 만든다. 니코 파스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공격의 전환 시점을 정확히 읽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한다. 측면에서 풀백과 윙포워드가 동시에 전진하는 구조는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고 박스 근처에서 2대1 구도를 자주 만들어낸다. 수비 밸런스도 안정적이어서 전환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유벤투스는 3-4-3 포메이션으로 나서지만 측면 커버의 불안이 여전하다. 윙백이 수비 전환 시 폭을 완전히 줄이지 못해 상대 풀백 윙 조합에 고전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데이비드는 전방 압박에서 열심히 뛰지만 마무리에서 기복이 있다. 일디즈는 개인기와 드리블로 공격 전개를 풀지만 팀 전반의 템포가 맞지 않는다. 로카텔리는 빌드업의 핵심이지만 코모의 압박이 강하게 들어오면 연결이 쉽게 끊길 위험이 있다. 코모는 두비카스를 중심으로 보이보다 니코 파스 에스포시토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형태가 예상된다. 유벤투스는 일디즈 데이비드 케사 3톱이 유력하며 로카텔리와 라비오가 중원 조합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 핵심 포인트는 코모의 좌측 공격 루트다. 보이보다와 좌측 풀백이 만들어내는 2대1 전개가 유벤투스의 우측 윙백을 고립시킬 수 있다. 여러 소스에서 유벤투스의 최근 경기들이 다소 기복이 있다는 평이 나온다. 예컨대 전반적으로 연승 흐름을 유지하진 못하지만 홈 쪽에서는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이기도 한다. 현재 시즌 초반 기록도 비교적 준수한 편으로 홈에서는 강한 경기 운영을 보이고 있다. 유벤투스는 조직력이 다소 경직되어 있고 코모는 측면 전개가 완성도 높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코모의 템포가 살아나며 유벤투스 수비의 허점을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 전술적 상성에서 코모가 한 수위다. 측면 숫자 우위가 승부를 갈라놓을 것이다. 리그 11위 칼리아리 칼초 대 리그 7위 볼로냐 경기 분석입니다. 칼리아리는 4-3-1-2 포메이션으로 공이 있는 구역에 숫자를 집중하는 전술로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보렐리는 전방에서 포스트업으로 이선 침투를 이끌고 에스포지토는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중거리 슈팅과 전환 패스로 경기를 설계한다. 폴로룬쇼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중원 밸런스를 유지한다. 짧은 패스를 통해 점유율을 유지하고 후반에는 상대 체력을 소모시키며 경기 흐름을 지배하는 방식이다. 볼로냐는 4-2-3-1 전형으로 나서며 임모빌레가 전방에서 공간을 노린다. 하지만 박스 안터치 수가 줄어들며 결정력이 떨어졌고 오르솔리니는 컷인 플레이가 읽혀 공격의 다양성이 제한됐다. 중원에서 오드가르드가 빌드업을 담당하지만 압박을 받을 때 실수가 잦은 점이 문제다. 전개가 단조로워 칼리아리의 구조적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칼리아리는 보렐리, 에스포지토 폴로룬쇼 삼각조합이 중심이며 후방 라인은 안정적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볼로냐는 임모빌레 오르솔리니 사파타 조합이 유력하다. 핵심은 중원 싸움이다. 칼리아리의 폴로룬쇼가 얼마나 빠르게 세컨드볼을 회수하느냐가 승부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볼로냐 쪽 최근 흐름은 득실의 기복이 다소 있으며 전방의 결정력과 중원 연결이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 핵심 매치업은 칼리아리의 중원 영역 장악 대 볼로냐의 역습 전환이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보렐리의 연계력과 침투 타이밍이며 볼로냐 수비가 그의 움직임을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경기 양상은 칼리아리의 점유 중심 운영과 볼로냐의 역습 대비 구도로 흘러갈 전망이다. 볼 점유를 오래 가져갈 수 있는 팀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크다. 칼리아리는 조직적 압박과 템포 조절 능력으로 상대를 지치게 만들 것이며 후반 한 방으로 승부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 리그 19위 제노아, 대리그 14위 파르마 경기 분석입니다. 제노아는 4-2-3-1 전형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기반으로 한다. 로렌초 콜롬보는 피지컬이 좋지만 움직임이 단조롭고 변화를 주는 플레이가 부족하다. 그랜베크는 빌드업의 시작점이지만 압박을 받으면 템포가 쉽게 흔들린다. 측면 전환이 느려 상대 윙포워드가 중앙으로 좁혀들 때 커버 타이밍이 늦는 점도 약점이다. 파르마는 3-4-3 전형으로 공격적인 전환 플레이를 구사한다. 펠레그리노는 좌우를 넓게 활용하며 빌드업을 주도하고 오르도네스는 하프스페이스 침투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다. 베르나베는 그 움직임을 읽어 타이밍 좋은 스루 패스를 찔러 넣으며 전체적으로 전방 압박과 전환 속도가 빠르다. 제노아는 콜롬보를 중심으로 스탄치오와 그랜베크가 뒤를 바칠 가능성이 높다. 파르마는 오르도네스 베르나베 펠레그리노 라인을 유지하며 양 윙백이 동시에 전진한다. 주요 포인트는 파르마의 윙백 전진이 제노아의 느린 전환을 얼마나 압박하느냐다. 파르마가 초반부터 라인을 높게 잡는다면 제노아는 수비 라인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 파르마의 최근 흐름은 공격 전환이 살아있는 패턴이 자주 드러나며 속도와 공간 활용의 강점을 보인다. 측면 전개대 제노아의 느린 수비 대응이 핵심 대결 포인트다. 또 하나는 파르마의 하프스페이스 침투가 얼마나 자주 허용되는지가 중요하며 또한 제노아 중앙 미드필더의 압박 대응이 중요하다. 제노아는 안정적인 운영을, 파르마는 속도와 전진성을 앞세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속도의 완성도가 높다. 파르마의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전방 압박은 제노아의 수비 밸런스를 무너뜨릴 충분한 무기다. 리그 2위 리버풀 대 리그 10위 맨유 경기 분석입니다. 리버풀은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에키티케와 살라가 전방에서 찰떡궁합을 보여준다. 에키티케는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공간을 열고 살라는 특유의 인사이드 침투로 결정적 찬스를 만들어낸다. 비르츠는 이선에서 이들의 움직임을 읽으며 템포 조절과 패스 연결의 중심에 선다. 양 풀백의 오버래핑으로 공격폭이 넓어지고 세컨드볼 회수율이 높아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한다. 맨유는 3-4-3 전형을 유지하지만 구조적 불안이 계속된다. 쿠냐는 전방에서 활발히 움직이지만 지원이 느려 고립된다. 마운트는 왕성한 활동량에도 불구하고 압박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중원 간격이 자주 벌어진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창의적인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압박 실패 시 수비 뒷공간이 쉽게 노출된다. 결국 라인 간격 유지가 어려워 리버풀의 빠른 템포 공격에 쉽게 휘둘릴 위험이 있다. 리버풀은 에키티케 비르츠 살라의 공격 라인을 유지하며 아놀드와 로버트슨이 동시에 전진한다. 맨유는 쿠냐 브루노 라시포드 조합이 유력하다. 핵심은 비르츠와 브루노의 중원 싸움이다. 누가 더 템포를 잡느냐에 따라 경기의 흐름이 달라진다. 리버풀은 최근 5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기준 승 4, 무 0, 패 1의 성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흐름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공격 및 수비 모두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리버풀은 홈에서 경기 템포 조절과 압박 강도 모두 뛰어나다. 반면 맨유는 간격 유지가 흔들리며 수비 뒷공간이 취약하다. 살라의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비르츠의 패스 타이밍이 맞물리며 리버풀이 경기 전반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